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조영주 연구원입니다. 준비한 주제는 휴먼테크가 지우고 있는 경계와 앞으로의 미래라는 주제고요. 다들 생각하시는 그 주제가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휴먼테크라는 게 되게 오래된 단어라는 사실을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거는 1997년에 삼성전자에서 나온 휴먼테크 광고. 세계가 인정하는 첨단의 반도체 컴퓨터 기술, 보다 나은 내일을 펼쳐갑니다. 인간을 보다 편리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휴먼테크. 휴먼테크의 목표는 바로 인간 행복입니다. 삼성전자. 자, 이 삼성전자 광고에 보면은 테크긴 한데 뭘 강조하고 있죠? 휴먼을 강조를 하고 있죠. 휴먼테크에서 강조하는 건 사실 휴먼이에요. 그래서 휴먼테크라는 게 기술이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설계를 해서 사람과 기술 사이의 경계를 없앤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요즘 휴먼테크라는 게 다시 등장을 하냐? 당연히 AI 때문에 그래요. AI 때문에 그런데 그럼 이 AI가 지금 지우고 있는 경계는 저 사람과 기술 사이의 경계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지우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AI랑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구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AI는 여러분들 챗GPT, 제미나이 한 번도 안 써본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써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챗GPT, 제미나이를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그냥 AI예요. 그 AI한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질문하고 답하거나 내가 파일을 주면 분류하거나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이 있으면 생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 기술은 AI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용자가 시키는 한 번의 작업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도구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스스로 뭔가 내가 이거 생성해 줘 했는데 얘가 스스로 뭔가 이 생성을 넘어서는 일을 잘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AI 에이전트로 넣으면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미 시키는 일부터 달라져요. 좀 이따 이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서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I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예 시키는 일부터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AI 에이전트는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시킨 일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킨 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단계를 플래닝하고 그 플랜에 맞춰서 계속 자신의 결과물을 수정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스스로 계속 뭔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도구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검색, 이메일, 코드 실행, DB 조회 같은 도구들을 다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보면 제 강의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말하면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이미 뉴스로 다 봤거나 둘 중 하나의 강의라서 조금 더 와닿기 쉽게 예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2학년 친구들 있나요?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정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보 2학년 정보 2차 수행평가 계획입니다. 이 최종 대선고 그걸 가져와 봤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AI를 가지고 이제 주제가 있더라고요. 교실 내 실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 구조화를 하고 파일 입출력 기반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라. 저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수행평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을까를 같이 구조를 이제 돌려보면서 AI랑 AI 에이전트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를 가늠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I를 시작을 저 주제를 이제 딱 적고 나서 AI를 딱 시작을 하면 다음과 같은 주제로 이제 오타도 났네요. 수행평가를 진행해야 되는데 뭐 주제를 추천해줘라고 이제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GPT인데 이 수행평가라면 뭐 교실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가장 추천한다. 그래서 구조화랑 입출력, 연계 가능성을 모두 보여주기 쉽고 실생활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도 잘 맞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제를 이제 먼저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구현 아이디어도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줘요. 그래서 학생이 뭐 다음 날짜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 교실 사용 시간, 전등 사용 시간, 에어컨 사용 시간, 창문 개방 여부,
퇴실, 전원 차단 여부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이 데이터를 리스트, 딕셔너리, 클래스 등으로 구조화하고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그 파일은 뭐 텍스트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뭐 CSV 같은 엑셀 파일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뭐 에너지 사용 기용을 입력하고 파일에 저장하고 그 파일을 불러와서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 기간을 계산한 다음에 이 사용 시간을 기반으로 에너지 낭비가 위험한 정도를 판단을 하고 이 판단한 것을 기반으로 실천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너가 만든 이런 걸 기반으로 파일 입출력 기반 프로그램을 설계해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겠죠. 보통 아마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여러분들이 AI를 써서 수행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아래는 교실 에너지 절약 도우미 파일 입출력 프로그램 설계안입니다 라면서 구조와 방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CSV 파일 형식 같은 것도 쭉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파일 입력은 이렇게 나올 거고 파일 출력은 저렇게 나올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도 정리를 이렇게 해줘서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씩 다 읽으면서 이해를 딱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해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실행에 맞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라고 딱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면 AI가 알아서 저런 클래스룸 에너지.py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이건 이렇게 실행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사이트에 제출합니다. 그렇죠? 뭐 수행평가 보니까 수행평가 사이트 제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행평가 사이트에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뭘 하시죠? 선생님 그걸 받아서 이제 이렇게 돌려봅니다. 그렇죠? 콜앱에다가 넣고 이제 돌려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짠 클래스룸 에너지.py라는 걸 이렇게 딱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뜨죠. 그래서 날짜를 입력을 하고 뭐 이게 에너지 사용 기록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실시 전원을 껐나요? 뭐 이렇게 하고 딱 기록이 성공적으로 저장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저장된 기록을 보고 저렇게 저장이 되어 있구나, 잘 얘가 출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고 이제 에너지 절약 점수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서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제출을 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AI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하는 방식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중간 과정까지만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이 마지막 과정까지 못 간 친구도 있을 거지만 이상적인 흐름은 아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는 무슨 짓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레벨 AI 에이전트로 수행평가를 했을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아까랑 이제 똑같은 주제를 주기 위해서 이미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생 엄제를 해결하기 위한 컴퓨팅 구현이고 주제는 교실 내 뭐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제에서 교실 내 에너지 절약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AI 에이전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AI 에이전트는 무슨 짓을 하느냐? 좋은 주제예요. 교실 센터, 데이터 구조, 분석, 절약 생성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걸 딱 하는데 기존의 AI랑 다르게 먼저 뭘 하냐? 자기가 뭔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할 거다. 근데 내 방향성을 먼저 물어봅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방향을 몇 가지 정할게요. 어떤 환경으로 구현할까요? 실제로 센서가 있나요? 어떤 수준으로 코드를 작성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AI 에이전트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클로드 코드로 만들어내는 건데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거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AI 에이전트는 여러분들 그 웹으로 AI로 뭐 챗GPT, 지미나이 같은 걸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웹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AI 에이전트로 하면은 여러분들 자체 컴퓨터에 얘가 파일을 접근을 해서 내 컴퓨터에 그거를 설치를 하고 깔아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접근을 하게 됩니다. 파일 접근을. 그래서 파일 접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실제로 콜앱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직접 얘가 알아서 설치를 해서 동작을 시키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을 했다. 그래서 비슷한 이제 흐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지 다른 건 뭐냐? 얘는 알아서 이렇게 구조화를 만들고 이 파일들이 어디 설치된다고요? 여러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 그 컴퓨터 에이전트를 설치한 컴퓨터에 자동으로 이 파일들이 다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설치를 딱 하고 나서 동작시키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이제 알아서 설치를 하게 돼주는데, 그러면 이제 저 파일들을 가지고 내가 확장을 하는 게 AI 에이전트는 더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데이터는 나중에 확장해서 받아올 건데, 아까 우리가 이제 AI로 봤던 거는 그냥 코드를 작성시키면 이렇게 딱딱딱 쳐서 만들어지는 애였잖아요, 그렇죠? 뭐 동작을 잘하는지 입력을 하는지 파이썬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였다면, 조금 더 내가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싶으니까 이게 정말 잘 작동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웹페이지 같은 걸로 구성을 해줘라고 AI 에이전트한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면 얘가 알아서 브라우저 같은 도구들을 호출해서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호출을 해서 대시보드를 확장을 쭉 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동작시키는 것까지 완성을 해서 만들어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웹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로컬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고 돌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AI 에이전트가 만들어낸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에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적었던 이거 만들어내는데 적었던 질문들은 다 저게 답니다. 저게 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얘가 알아서 잘 동작을 하는지 페이크 데이터도 자동으로 만들어서 페이크 데이터로 테스트도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형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AI를 쓰고 AI 에이전트가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이 되면 앞으로 미래에 AI가 어떻게 활용될 건지를 조금은 와닿으면서 이해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레벨은 이제 AI 에이전트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에이전트 AI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웹에서 사용하는 그런 질문 답 이런 건 수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일을 맡깁니다. 일을 맡겨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뭐 그러면 애가 알아서 목표도 세우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더 나은 목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을 맡기면 얘가 알아서 일을 계획을 세우고 판단해서 실행까지 하고 검증해서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게 현재 AI 에이전트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 AI 에이전트가 이제 앞으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이 피지컬 AI는 쉽게 말해서 실제 이 AI 에이전트가 일을 할 수 있는 애잖아요. 얘를 두뇌로 사용을 하는 애한테 뭐 물리적인 이제 신체를 주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긴 팔처럼 생긴 로봇이 있으면 이 로봇이 접시를 잘 닫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로봇을 훈련을 시켜야 되죠. 훈련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어떻게 이제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텔레오퍼레이팅이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저 로봇 팔에 맞는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게임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들 게임 하듯이 이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직접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뭔가 지우거나 닦게 한 다음에 그걸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근데 당연히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 번 할 때마다 저걸 해야 되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활용을 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좌표값 같은 걸 입력을 하고 액션을 주어서 얘가 내가 원하는 액션에 맞게 꼴에 맞게 액션을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얘의 문제점은 뭐냐? 현실 세계랑 너무 괴리감이 큽니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 아니고 봐야 되는 환경도 많고 집없는 물체도 같은 컵이어도 컵마다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랑 비슷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나온 이제 모델들이 월드 모델이라는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월드 모델은 실세계랑 똑같은 뷰를 로봇이 바라보았을 때 행동했을 결과를 예측하거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 로봇이 이렇게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월드 모델에서 로봇이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결과를 내보내는 시뮬레이터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월드 모델이 앞으로 피지컬 AI를 또 학습하는 데 되게 되면
미래 휴먼 테크의 방향성은 저런 이제 뇌도 있고 신체도 있는 AI들이 다 생겨날 텐데, 그러면 아마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분야들도 대부분 AI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AI 테크가 정말 체화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체화라는 건 제가 생각했었을 때 좀 여러분들 스스로 사용을 하고 경험해보고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체화가 되게 되면 여러분한테 목표를 주면 언제나 그 목표 이상의 퍼포먼스를 자연스럽게 내는 게 체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과 체화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